2004년 화성에 쌍둥이 탐사 로버가 착륙합니다. 오퍼튜니티와 스피릿입니다. 두 로버는 화성을 종횡무진하면서 갖가지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스피릿은 통신 불능에 빠지면서 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퍼튜니티는 멈추지 않았고 지난 3월에는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를 주파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년에 거쳐 오퍼튜니티가 달려온 42.2km의 여정. 긴 세월, 나 홀로 임무를 수행 중인 오퍼튜니티의 노력이 느껴지시나요? 지난 2012년 8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성공적으로 내려앉으며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큐리오시티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던 그 시간, 오래전부터 나 홀로 화성 땅을 누비던 선배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사의 쌍둥이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와 또 스피릿입니다. 나사는 그중에서도 오퍼튜니티의 길고 긴 임무 과정을 한 편의 영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오퍼튜니티의 11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오퍼튜니티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던 건가요? 이제 2004년 1월부터 무려 11년 이상 활동을 했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에 물이 과연 존재하느냐. 네. 화성에 있는 토양 암석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물 성분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 중에 대기 성분들 분석을 하고 거의 화성에 물이 있다라는 거의 확증을 이 오퍼튜니티가 제공해 줬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 이 1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돌아다녔죠. 그래서 42km 이상을 갖다가 올 봄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쌍둥이인 스피릿이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수명을 다했어요. 뭐 먼저 가봤자 보름 정도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이기 때문에 원래 불과 15일 먼저 갔는데 실제로 이 스피릿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2011년 5월 정도에 이제 수명을 다했고, 물론 이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여러분 고장도 많이 나고 뭐 지금은 사람으로 치면 정말 굉장히 이 기계가 늙은 거죠. 그래서 뭐 기억상실증, 치매 증상도 있다. 아유, 그래서 안타깝네. 명령을 내려도 듣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 위치도 확인도 못하고 또 이제 마모를 피하기 위해서 후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고 가끔씩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탐사기들 보면요, 본래 수명보다 조금 더 길게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간이고 거기서 좀 더 갈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런 것들은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과 열을 이용해서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빛을 가지고 이제 충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동력을 얻는 건데 이 충전이 제대로 잘 되면 가는 거고 충전지가 고장이 난다든가 햇빛이 잘 안 들면 또 미리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이번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에는 태양 전지가 굉장히 성능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잘 관리해줬던 것 같아요. 가서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예상 수명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역대 신기록이죠. 그리고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큐리오시티가 2012년도에 가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죠. 큐리오시티에 비하면 이 오퍼튜니티 굉장히 조그맣고 정말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이 큐리오시티가 누비고 있는 그 화성 땅을 갖다가 이 자그마한 그리고 오래된 늙은 이 오퍼튜니티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큐리오시티의 인기에 많이 가려 있긴 했지만 그동안 많은 사명을 다했던 우리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